저는 항상 넘버 2였어요. 호텔 리셉셔니스트 한스 루에디 춘바흐. 한스 루에디 춘바흐는 평생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일했다. 그의 재능과 교육으로 따지면 능히 회사의 최고 책임자 자리를 맡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소명은 넘버 2가 되는 것이다. 어릴 때 저는 우두머리 기질이 없었어요. 라고 한스 루에디 춘바흐는 회상한다. 또 제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느낀 적도 없었지요. 그는 나중에 자신에게 리더십 능력이 있음을 알았지만 결코 리더로서의 경력을 추구하지 않았다. 항상 두 번째, 한스 루에디의 아버지는 그가 2살 때 돌아가셨다. 저는 제가 따라야 할 아버지의 모델이 없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일을 해야 했고 그와 5살 위인 누나는 어려서부터 자기 일을 알아서 책임져야 했다. 이것은 그의 성격을 형성했다. 자동차 부품 판매원으로 수습 과정을 마친 후 한스 루에디는 세인트 갈렌에 있는 부품 창고의 관리자 자리를 제안받았다. 저를 도와주는 직원 2명이 함께 있었지요. 그는 후에 빈터 투어에서 부품 창고를 관리했다. 저는 항상 차고 책임자 밑에서 일했어요. 그 이후로 한 가지 일이 그의 삶을 선명하게 관통하게 되었다. 즉 그는 지도하는 역할에 있었지만 동시에 한 지도자 밑에 있었다. 한스 루에디의 말을 빌리자면 항상 등에 2번을 달고 있었다. 손이 닿는 곳에 있던 넘버 1. 한스 루에디는 1980년대에 신학을 공부한 후 택시 운전사로 일하다가 자동차 부품 사업으로 돌아왔다. 1992년부터 그는 추가 교육을 받았고 이를 통해 전무이사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후 그는 많은 지원자가 탐내던 전무이사 자리에 선정되었다. 마침내 그는 넘버 1이 되는가 싶었다. 그런데 고용계약의 체결이 계속 미뤄지더니 회사가 파산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렇게 그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질문만 남았다. 기독교 사역에 참여하다. 이 시기에 한스 루에디는 당시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신학훈련센터 IGW의 사업을 관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는 이를 수락했고 교장 밑에 행정 책임자로 고용되었다. 오늘날 한스 루에디는 자신의 원래 계획이 좌절되었던 것을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한다. 행정 책임자로서 한스 루에디는 원격 학습 학생들을 돌보고 그에 상응하는 과정을 개설했으며 그에 대한 책임도 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저에게 할 일을 지시하는 사람 밑에 있었지요. 그렇게 한스 루에디는 비전을 가진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는 자신의 은사를 발견했다. 이것은 IGW의 경우뿐만 아니라 3L 북 출판사의 스위스 지사 관리나 뉴 라이프 취리의 비서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호텔 업계로 이어지다. IGW에서의 일이 끝날 때쯤 한스 루에디는 쿠하우스 그린미 알프 호텔의 리셉셔니스트 채용 공고를 보았다. 그는 2013년부터 이 호텔에서 넘버 2로 일하며 운영관리자가 호텔을 최대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 있다. 그는 고객 지원, 행정 및 마케팅 분야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 처음 오시는 손님들은 종종 제가 사장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얼마 못 가 누가 사장인지 알게 되지요. 라고 한스 루에디는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그는 또 거리낌 없이 저는 사장이 아닙니다. 제 등번호는 2번이에요. 라고 말한다. 이것이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한스 루에디는 이것을 편안하게 느낀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수긍하다. 한스 루에디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자신의 업무 때문에 열등감을 느낀 적이 없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두셨고 저의 가치를 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느 시점에서 그는 자신이 전적인 책임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도 감사하게 되었다. 자신의 상사가 호텔을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는지 볼 때 그는 저절로 저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라고 말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친구이자 믿음의 형제인 그의 상사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매우 잘할 수 있다. 몇 년 전 한스 루에디는 그린미 알프 산악철도의 관리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곰곰이 생각한 후 그는 거절했다. 저는 1인자가 되도록 부름을 받지 않았어요. 그는 오늘날 이것을 알고 있다. 그의 관리 및 조직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일에 대한 주요 책임이 자신에게는 버겁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는 만족을 찾았다. 넘버 2로서의 기회와 도전. 다양한 분야에서 한수 루에디는 평생 강력한 주 관리자 밑에서 관리직으로 일했다. 이 자리는 기회뿐 아니라 도전 과제도 품고 있다. 넘버 2가 상사에게 제약을 받는다고 느낄 때 스스로 넘버 1이 되고자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면에 다른 누군가가 궁극적인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특히 위기 시기에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유익하다. 관리자로서 상사와의 긴장과 불일치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러한 긴장을 1차적으로 상사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을 의지한다. 이것은 상사 앞에서 표현하지 않거나 어려움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데도 그 일을 고집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는 말한다. 언젠가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상사입니다. 그러므로 놓아주는 것이 맞다. 소명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기. 자신의 부름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은 유용하다.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그의 독자들 중 고용인들에게 그들의 상관들을 섬기라고 요청한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메시지는 한수 루에디에게 핵심적인 것이다. 상사에게 회사나 단체의 책임이 맡겨진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든 직원들도 각 사람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한수 루에디는 자신의 은사 프로필과 소명에 동의한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그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도록 세우신 사람으로서 자신의 상관을 인정한다. 그것이 자유를 준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